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스닥 사냥을 하는 나스닥 헌터입니다. 자, 2022년 12월 16일 오늘도 시장의 상황과 이슈 한번 살펴보고 주요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전날 발표한 FOMC에 대한 그 매파적 해석이 조금 더 확대되면서 추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금리 선물 시장은 내년부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벌써 가격을 반영하고 있었죠. 그 미연준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의 최종 목표치를 기존 예상보다 높은 5.125%를 추가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투자자들하고 연준 간의 그 인식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 시장에서 또 재확인하면서 강하게 또 하방으로 내려온 요인이 추가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해석을 하기를 연준에서 말은 계속 저렇게 해도 내년부터는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선물시장에 가격이 반영이 돼 있었는데요. 연준에서는 그걸 다시 한 번 더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면서 시장에서 한 번 더 큰 요동을 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발표된 소매 판매 지수가 또 경기 침체를 뜻하면서 이 수치가 또 더 큰 하락을 부추겼는데요. 이전에는 경기 침체 지표는 또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게 하거나 오히려 느려지게 하는 재료로 해석을 했지만 막상 경기 침체 수치가 이렇게 나오니 오히려 시장을 추가적으로 하락시킨 재료로 또 둔갑해서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금리 목표와 그 소매 판매 지수 모두가 그 시장의 하락을 부추기는 재료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목적을 그 시장 하락에 고정을 시켜놓고 각종 사건들을 끼워 맞추는 느낌이죠. 제 생각에는 이 해석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연준의 그 주 의도는 무조건 인플레이션율을 4% 밑으로 내는 게 주 목적입니다. 이 부분을 시장에 영향력 있는 참여자들은 다 알고 있고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락을 좀 더 부추기는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미리 인지하고 우리들의 기준에 맞춰서 감정을 배제하고 명확하게 행동하는 투자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1981년 이후로 굉장히 가장 높은 상태인데요. 연준은 어떤 무기를 써서라도 저걸 다시 4% 아래로 내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큰 폭의 금리 인하나 이런 비둘기적 발언은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은 또 다른 말로 달러 가치 하락을 뜻하기 때문에 연준의 가장 큰 무기이고 지금의 미국을 있게 한 주 무기가 달러인데 그것의 힘의 약화를 절대 지켜보지 않을 겁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급락을 하더라도 연준은 달러 다음의 시장입니다. 파월이 엊그제 같은 매파적 발언을 하면 그 파월이나 연준이 주식시장이 폭락할 거라는 사실을 모를까요? 무조건 압니다. 오히려 목적이 그겁니다. 시장을 폭락하게 하려고 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이 폭락을 해야 소비가 줄어드는데 큰 몫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친절하게 상황을 알려주는 연준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조급함을 조금 내려놓고 스스로의 기준에 의한 매수만 이어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의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내용은 요즘 지속적인 하락장이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많이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하락장 때 꼭 드리고 싶은 우리 주식 투자, 특히 우리가 하고 있는 지수 투자, TQQQ나 QQQ, QLD 같은 이런 투자는 더더욱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투자, 특히 시장 지수 투자는 사계절이다. 하루하루 날씨에 신경 끄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 특히 우리처럼 시장 지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시장을 바라볼 때 하루하루 변화하는 날씨라고 생각하지 말고 계절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한테 내일의 정확한 기온과 정확한 강수량, 정확한 풍속과 풍량을 맞추라고 하면 저는 절대 그 네 가지를 맞출 수 없습니다. 맞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가진 무엇을 걸더라도 100%, 99%도 아닙니다. 100%의 가능성으로 아주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2022년 12월 16일에 딱 7개월 후인 2023년 7월 16일에 기온은 오늘보다 10도 이상 높다라는 부분에 저의 모든 것을 베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날씨에 베팅을 한 것이 아닌 계절의 변화에 베팅을 했습니다. 이 지수 투자의 성공 비법은 하루하루 날씨에 베팅하는 것이 아닌 계절에 베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처럼 주식시장의 단기적 변동은 절대 계속해서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날씨 또한 수천억 원을 들여서 만든 기상청 컴퓨터도 완벽한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기상청의 문제도 컴퓨터의 문제도 아닌 날씨와 주식시장은 바로바로 급변하는 가변적 요인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일 날씨가 내 생각과 다르거나 기상청 예보가 틀릴까봐 여러분들 밤잠 못 주무시고 초조해하시는 분 잘 있으십니까? 물론 내일이 소풍을 가는 날이라면 모를까 절대 날씨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하락장에서 당황하고 초조해하는 것처럼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씨의 변화에 크게 당황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날씨의 변화에 대응책이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 오는 날 우산, 우비, 더운 날 반팔티, 반바지, 추운 날 긴바지, 긴옷, 더 추우면 코트나 점퍼가 준비되어 있고 벼락이 친다 해도 건물에 피레침까지 준비되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현재 하시고 계시는 주식 투자에서도 날씨의 변화에 당황해하지 않는 것처럼 현재 투자에서도 대응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에 우산과 우비, 짧은 옷, 긴 옷 등은 우리 투자에서는 본인의 머릿속에 잘 정리되어 있는 수익이 나는 모델의 매매 기준과 그 기준에 의거한 현재 주식시장의 상황에 맞는 현금 비중입니다. 이 대응책을 잘 이용하시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절대적 한 가지, 인내심과 끈기입니다. 비가 그치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는 그날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현재 겨울입니다. 한겨울입니다. 실제 계절도 현재 겨울이지만 우리 주식시장도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언 겨울일 뿐입니다. 이 겨울이 다 지나갈 때까지 현금과 본인의 명확한 매매 기준으로 스스로를 지키고 있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생각보다 빨리 또 봄이 오고 여름이 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 그냥 계절과 주식시장과 우주의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하락장인 주식시장의 겨울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계획한 방법대로 대응하시다 보면 우리의 봄이 꼭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연준의 행보를 보면 아주 오랫동안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할 것처럼 보이지만 인플레이션이 또 급격히 꺾이는 흐름을 보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비둘기적 스탠스를 보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스스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하락장 대응법에 대해서는 제가 청기누설 시리즈를 재생 목록에 별도로 모아놨으니까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최근에 급격한 하락장을 보이고 있는 시장에 불안해하시고 초조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속적으로 조금 더 하락 행보를 보일 수 있는 지점이지만 기준대로 잘 이끌어가는 투자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시비중 공개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된 투자를 기원합니다. 성투!